프랑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다 못해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일본은 망신만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화계의 칸 영화제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만화축제에서 일본은 한국의 기획전은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철거를 주장하며 집요하게 매달려 수백 통의 메일과 전화로 프랑스 주최 측에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기획전은 성황리에 마쳤고 일본 전시부스는 프랑스 주최 측에 의해 강제 철거라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스용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의 K-팝이 일본의 J-팝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이미 4년 전에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리쌤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21일 방탄소년단이 신곡 버트를 발표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아미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 지금 당장 단신에 300유로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의 돈이 생긴다면 책과 음악, 영화, 전시회, 콘서트 중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 트윗에 적어주세요 라고 올렸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저는 BTS 콘서트에 갈 거예요. 대통령님, BTS 버터 스트리밍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이 리트윗했고 버터 뮤직비디오는 공개 21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9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유튜브 시청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갑자기 300유로를 언급한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18세 청소년 80만 명에게 2년 안에 쓸 수 있는 300유로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 패스로는 연극을 보거나 음악회에 가거나 박물관 관람 또는 예술 강좌를 듣거나 책과 음악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죠. 마크롱 대통령은 문화패스 앱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이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트위터에 올린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화패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어서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는데요. 르몽드지에서는 문화패스가 아니라 만화패스가 됐다는 비판을 하는 등 이 정책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18세 소년들이 문화패스 사용액의 75%는 책을 구입했지만 그 구입한 책의 3분의 2가 만화책이었습니다. 유력지 르몽드지는 6월 3일자 기사에서 문화패스 도입 이후 파리 시내 서점에 일본 만화를 사려는 청소년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컬처패스가 만화패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좀 더 고급 문화를 향유하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만화책 구입 비율이 압도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극장, 전시회, 문화 강연 등이 줄었고 문화패스 사용에 있어서 전자책이나 온라인 미디어 구독은 최대 100유로 약 13만 5천 원까지만 가능하고 게임도 폭력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이것도 프랑스 업체가 제작한 게임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10대들은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 등 이른바 프랑스 정부가 바랬던 고급 문화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만화책, 특히 일본 만화 구매로 몰린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공연예술공공기관 노조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청소년 지역문화센터 등 기존에 있던 지도는 방치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를 얻기 위해서 효과도 불분명한 새로운 정책을 급조해온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잃었습니다. 한편 소르본 대학 문화경제학 교수인 장미셸 토벨랑 교수가 한 말이 흥미로운데요. 대중음악이나 영화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K-팝을 통해서도 한국 문화에 입문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영화나 문화, 그림, 음악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고급 문화를 주입하려 해도 자연적으로 끌리는 대중문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듯 현재 K-팝이 프랑스 젊은 층에 많이 확산되어 한국 문화로 다양하게 옮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시사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일본 문화가 유럽으로도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유럽과는 너무나도 다른 특이함에 매료된 프랑스인들에게 일본은 신비의 대상이 되었고 일본 문화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품 하면 유럽을 떠올리지만 유럽에서는 명품 하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유럽의 럭셔리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였죠. 고대 로마의 귀족들이 실크를 너무 좋아해서 실크 무역으로 인한 적자가 고대 로마의 심각한 재정 문제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에는 이런 중국 물품이 최고의 럭셔리였는데요. 당시 중국 가구나 도자기는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다른 귀족들을 초대해서 자랑하며 그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량 생산이 되던 시대가 아니어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물품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재미난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 직수입한 물품이 최고의 럭셔리였고 진짜 중국 물품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중국풍으로 만들어진 것을 장식하는 것을 신화절이라 했는데요. 특히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했습니다. 이후 19세기부터는 일본풍이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유행을 합니다. 1867년 만국 박람회를 통해 일본 에도 시대의 도자기, 차, 우키요에 판화와 부채 등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목판화이자 풍속화인 우키요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에서 큰 영향을 끼쳐 인상파 화가 중에 영향을 받지 않은 화가는 없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네는 말할 것도 없고 고호도 그림 뒷배경에 우키요에를 자주 넣었습니다. 일본에 가보지 않고 동경만 하던 고호는 일본을 사철 따뜻한 햇살이 있는 평화로운 자유의 낙원으로 생각했고 일본을 동경한 그는 그림 배경에 우키요에를 자주 넣었습니다. 이들이 동경한 중국이나 일본의 실제 모습은 완전 달랐는데 말이죠. 당시 유행했던 신화저리와 자포니즘은 유럽인들의 상상과 환상에 의해 왜곡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색다른 동아시아 문화인 일본 문화는 긴 세월 동안 독식하며 프랑스 사회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에 스며든 일본 문화는 19세기 초 그림에서부터 요리와 유도 같은 무술, 일본 만화와 게임, 팝뮤직, 그리고 영화 패션 등 다양합니다. 프랑스 청소년들이 문화 패스로 대부분 일본 만화를 샀다고 한 것처럼 아직도 일본 문화의 잔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만 청산하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는 과거사 일본의 발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다 못해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고 일본은 망신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계적인 만화축제 프랑스 앙굴렘 만화제가 열렸습니다. 앙굴렘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시지요? 앙굴렘은 프랑스 남쪽 보르도 위쪽에 위치한 도시 이름입니다. 앙굴렘 만화제는 1974년부터 시작되어 만화계의 칸 영화제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만화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서 전시 폭력을 테마로 하는 작품들을 전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 기획전을 여는 것에 대해 한국적 주장에 오류를 바로잡고 진실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기획전은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철거를 주장하며 집요하게 매달려 수백 통의 메일과 전화로 프랑스 주최 측에 항의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도 기획전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만화를 전시하여 부스를 준비했는데요. 프랑스 주최 측은 개막 하루 전날에 일본 전시 부스는 정치적 선전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도록 해서 결국 강제 철거당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은 한국의 위안부 만화 기획전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했죠. 주최 측에서는 앙굴렘 만화전은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순수한 축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니 일본 측은 한국 기획전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주최 측 니콜라 핀의 아시아 디렉터가 한국 위안부 관련 기획전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알리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아주 통쾌한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은 지지 않는 꽃이라는 주제로 이현세, 김광성, 박재동, 조관재, 김검숙, 신지수 등 19명의 만화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그린 만화와 일러스트 중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정치적 접근이 아닌 만화로 알리자는 만화가들의 어이로운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획전을 본 관람객들의 반응은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 지켜볼 것이다. 한국 만화가 주려는 메시지를 알게 됐다. 왜 일본인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지 않는지 실망스럽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일본이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만화작품 자체도 시적이고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100마디 말보다 한 편의 만화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했던 행사였습니다. 프랑스에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어서 일본인들은 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충고를 받았지만 끝까지 부스를 설치하려 해서 강제 철거를 당한 것입니다. 150년 전부터 쭉 이어온 프랑스인들의 일본 문화 사랑은 거의 넘사벽 수준이었고 일본인들은 프랑스 어딜 가나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0여 년 전에 한 한국인이 일본 친구와 이집트 여행을 할 때 카이로 공항 심사대에서 일본인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한국인은 생터집을 잡으면서 짐검사를 하고서야 통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프랑스 식당에서도 프랑스 종업원이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면 자기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BTS의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 줄줄이 엮어내는 프랑스인들도 가끔 만날 수 있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근 10년 동안 한국 여권의 파워가 매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것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2017년 11월자에서 몇 년 전부터 한국의 K-팝이 일본의 J-팝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이미 4년 전에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시장이고 놀랍도록 풍부한 음악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점점 한국 작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리했던 일본의 자포니즘을 이제 이곳 프랑스에서도 한류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알아버린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묶여 있으면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접한 후 일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뛰어나게 잘 만들어졌고 재미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앙굴렘 영화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은 아직도 강대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과거를 청산하지도 않고 청산할 마음도 없는 일본은 그들이 왜곡한 덫에 스스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일본에겐 로또가 되어 갑자기 횡재를 했지만 오만함으로 그 복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과 같이 한국의 자랑이자 국시인 홍익인간을 실현하며 한없이 고매한 인성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홍익인간의 전도사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과 희망으로 물들이고 한없이 건전한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K-팝, K-컬처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속에 점점 더 깊숙이 주류 문화로 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